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무유한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윤 선생님은 기자 예.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네. 식당에 가서 그때는 이제 김영란법도 없을 네. 때니까 식사 많이 하셨죠. 아 그렇죠, 많이 했죠. 이번에 그 서운, 네. 그 양정철, 네. 김연경 서희가 이제 밥 먹었는데 네. 김연경이는 자기가 주장하는 거고 네. 만나 안 만나는 또 네. 봐야 될 네. 부분인데. 네. 자고 그 세 사람이 밥을 먹었다고 주장하는 식당 네. 이제 그 더 패튼가 하는 네. 언론사에서 네. 따라가서 앞에서 이제 네.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그날 만나는 날 20일 예. 날 예. 일주일 전에 양정철이가 민주연구원 원장이 되고 그렇죠. 이제 되고 처음으로 하는 공식 행사가 네. 국회에서 오후 2시에 네. 그 민주당의 정책 관련 세미나를 했다는 거죠. 네. 서민들을 네. 위한 네. 무슨. 그래서 거기에 뭐 유명 신부가 또 네. 좌장을 하고 네. 이랬는데 인사로 양정철이가 와서 해야 되는데 네. 양정철이가 안 가니까 다른 의원들도 몇 명이 오기로 했다가 네. 안 와버리고 네. 행사가 좀 초라해졌나 봐요. 네. 그래서 막 신부가 화를 내고 음. 어디 갔냐고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2시부터 한 5시 사이에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양정철은 지금 서운을 10시 20분인가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충분히 그건 하고도 갈 수 있었을 건데 네. 양정철은 왜 그 세미나장을 안 갔을까요? 보통 큰 거 하지 않았을까요? 큰일을 하니까 저런 큰일을 일을 좀 예. 자기 기준에 좀 우습게 보는. 국회의장 만나고 뭐 국정원장 만나고 하는데 조만한 뭐 토론회 이런 데 양해 차겠습니까? 괜히 가가 네. 맹색은 연구원 원장이지만 그렇죠. 실제로 내 파워는 그렇죠. 국가를 좌지우지하는데 국가를 경영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뭐 양해 차겠습니까? 그러니까 객이 안 맞으니까. 예, 저는 서훈하고 양정철 그리고 MBC 기자 그 식사했다는데 제일 웃기는 게 그거던데요. 예. 15만 원을 각자 냈다. 전부 서희 다 현금 냈습니까? 예? 15만 원 현금 냈다는 게 제일 웃기던데요. 물론 뭐 그건 식당 주인만 압니다. 예. 예? 카드 받아보는 그 은행도 알겠죠. 예. 한 사람이 곧 쓰면 다 하니까. 예. 뭐 얘기 안 하면 모르긴 하지만 평생 식사 엄청 하셨죠? 저는 뭐 저도 신문 기자를 뭐 30년 이상 했고 또 기업에서 접대도 해봤지만 식사하면서 각자 현금 내서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미리 내는 거. 미리 내는 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그냥 나중에 말 맞추기 했다 그런 의심을 사는 거죠. 그냥 뭐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솔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좀 이중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이중적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동안에 문정부한테 부담 안 준다면서 외국 돌았잖아요. 예. 외국 돌아다니면서 언론들은 또 다 만나고 외곽에서 이중 플레이 많이 했거든요. 할 얘기 다 하고 부담을 안 준다면서 책도 내고 북 콘서트도 할 거 다 했어요. 그럼 가끔씩 오고 또 올 거 다 오고 한국에. 그렇죠. 예. 그 양정철 측근들도 한 자리씩 다 주고 네. 다 했어요. 외국 도는 척하면서 할 거 다 했다. 두 번째는 민주연구원장 임명하면서 나 월급 안 받는다가 첫 그였어요. 예. 월급 안 받는다가. 예? 근데 월급 안 받는다가 하면 진짜 순수하게 자기가 월급 안 받으면 자기 돈 써야 되거든요. 예? 근데 뭐 부인이 교사라고 하고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옛날 언론 노보라고 언론 노조에서 하는 그런 신문의 기자였지. 그 기관지에 있어서 그 아주 월급이 박한대입니다. 예. 거기서 했고 청와대 근무하고 해서 뭐 교사 부인이 재산이 없이 뻔하죠 뭐. 네, 뻔한데 그걸 월급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게 생활이 됩니까? 그럼 다른- 부인한테 용돈 다 씁니까? 다른 그 뭐 이 내용에 보니까 양정철의 생활고라는 네. 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좀 가소로웠습니다. 양정철의 네. 생활고. 네. 그거는 민주연구원의 월급 뭐 한 4,500만 원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 월급 정도는 좀 우스운 네. 돈 생기는 데가 따로 있다. 그렇죠. 그렇게 딴 해석될 수 있는 거죠. 데서 뭐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뜯어내지 않으면 자기가 그 월급 안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세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외국 도는 척하면서 할 거 다 했다. 두 번째는 월급 안 받는다면서 또 할 거 다 했다. 세 번째는 사인 간의 만남이라면서 만날 사람 다 만나요. 예. 예. 국정원장하고 민주연구원장하고 사인 간의 만남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국정원장은요.
스파이의 대장이에요. 물론 뭐 나라를 위해서 하는 스파이예요. CIA가 글로벌 스파이 기관이고 국정원은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지는 스파이 기관이에요. 노출되면 안 됩니다. 절대 노출되면 안 되고 함부로 만나도 안 되고. 옛날에 예. 제가 한번 예. 실세인 양반이 네. 자, 잠깐 정치에 있을 때 네. 밥 먹으러 가자 이래서 갔더만은 하얏 호텔 앞에 네. 그 무슨 식당 조런 네. 식당 이번에 네. 만났는데 네. 근데 국정원장하고 식사하는 자리더라고요. 네. 예. 근데 보니까 총 출동을 했는데 네. 하이 기관 단총까지 들고 왔더라고요. 경호원들이. 아, 그럼요. 아주 검은 뭐 대형 SUV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뭐 그렇죠. 에스컬레이드 같은 거, 네. 이 영화에서 보면 나오는 네. 이 스파이 영화에 네. 그런 거에다가 막 귀에 끼고 총 출동을 나 그 국정원장이 저녁 먹으러 가는데 저렇게 총 출동해가지고 앞뒤 다 지키고 말입니다. 아, 그런 영화도 나오잖아요. 네. 만약에 유사시에 남북 대치 관계 우리나라가 국정원장이 납치가 된다. 뭐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도 상정을 해야 되고 모든 국가 정보가 모이는 그런 기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허술하게 강남에서 저렇게 지인 만나서 네, 또 여당의 또 실세라는 또 민주연구원장 내년 총선은 또 책임지겠다고 끌고 가겠다는 공천까지 손에 쥐우겠다는 그런 사람하고 따로 만난다? 참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건은요 사람들이 뭐 밥 한 번 먹는 거 갖고 뭐 그러냐 뭐 이렇게 여당 방송 패널들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사인 간의 만남 갖고 시비 걸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국정원장을 그만둬야 되는 사안이라고 네, 봅니다. 저도 그래 보는데 네, 그만큼 우리나라한테 안보나 국정원 개혁이나 내년 선거를 앞둔 국정원 중립성이나 이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 의문은 네. 보통 국정원장이 개인 저런 식당에 가가 네. 저렇게 만나면 네. 옛날 제가 갔을 때도 손님은 아무도 없고 네. 우리 팀밖에 없더라고요. 네. 국정원 직원들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정도면 그날 다른 손님은 못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식당에. 그렇겠죠. 그죠? 예, 예. 아이고, 옆방에 국정원장이 있다는 건 상상을 못하죠. 국정원장이 오고 뭐 이러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양정철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거기에 다른 네. 손님들이 그 장면을 봤다 하면 네. 당장 장안에 말이 퍼져가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은 아예 그냥 그 집 문을 닫고 국정원장 팀만 받았을 건데 그렇다고 그 집 봐야죠. 주인은 자선사업한 사람입니다. 방 하나 3명 네. 달랑 받고 예.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따라온 경호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옆방에 가서 밥 먹거나 그런 경기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보면 그죠? 그럼요. 그리고 차비로 양정철한테 5만 원 주는 게 이제 카메라에 예, 포착이 사진 됐잖아요. 찍혔대요. 예. 주인이 양정철 백수라 백수인 줄 알고 5만 원 줬다는데 그것도요. 정말 유치찬란하게 유치한 거죠. 대개 100만 원 나오잖아요. 네. 거기가 뭐 한 식당이니까 뭐 한 돈 10만 원 받겠죠. 1인당. 난 그보다 거기다가 훨씬 셀 거라고 봅니다. 4시간 동안 술. 소맥인지 뭐 포탄주지를 4시간 동안 먹었다면은 그 계산이 적지 않을 텐데 제가 보기엔 그 식당 값에다가 차비 주는 것까지 계산하고 해서 아마 누군가 하나 카드로 긁었다. 이게 보통의 관례죠. 그렇죠. 그럼요. 저도 뭐 무전취식도 저는 많이 해보고요. 또 기업에 좀 있을 때 많이 사줘도 봤습니다. 하지만은 식사 시작할 때 우리 돈 오늘 15만 원씩 걷자 이런 경우는 저 본 적이 없고요. 제가 지금 모임에 이제 동창생들이나 옛날 지인들 모임에서 그건 돌아가면서 얼마씩 걷어서는 하죠. 지금 그렇게 하죠. 나이 지금은 드시고. 이제 동창 모임 같은 거 제 그렇게 친구들도 이제 법인카드가 있는 애가 이제 거의 없어가지고 하지만 그 현직 국정원장하고 민주위원장 모이는데 야 15만 원 내. 아이고 그걸 누가 믿습니까? 한국에서 제일 저 네. 카드를 예. 무한대로 끌고 수 네. 있고 돈을 지 맘대로 쓸 수 있는 데가 국정원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거기는 뭐 무슨 어마어마하죠. 예,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게 할 수 네. 있고. 솔직히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저런 인물 정도가 네. 국정원장을 만나러 가면 네. 나중에 나올 때 보면 호주머니가 두툼해져 갖고 묵직하게 뭐 영수증 없는 돈을 쓸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나오고 네. 그랬죠. 그런데 식당 주인은 그날 매상을 또다지 않게
많이 올렸으니까 자 이제 양정철이 택시 불려줬으니까 네. 식당 주인은 당연히 그게 양정철이한테 해야 될 네. 자신의 의존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겠죠. 네. 주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택시비를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이런데 밥집에 저런 뭐 국정원이나 저런 양정철이 출입할 만한 저런 밥집은 대부분 보면 정치인 아니면 뭐 기업의 고위 간부 그렇죠. 이런 사람들만 네. 상대하기 때문에 눈치가 그렇죠. 백단이지 않습니까? 눈치 백단이죠. 네. 예. 미리 또 뭐 카드 긁어놓고 그 집에다 긁어놓고 가면 아무나 또 가서 먹게도 하고 카드 또 갖다 놓은 데도 있고 아예 다양한 그냥, 예. 또 접대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정철이라는 사람 민주원장 취임 첫 번째 말이 나 월급 안 받아 했는데 그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나 다른 방법이 많아 이 뜻으로 할 수가 있죠. 아니면 교사인 부인한테 나 그 내일 국정원장하고 조연 약속인데 15만 원 줘. 잘 안 통할 것 같은데요. 8만 8천 원이라고 하고 무슨 그래서 15만 원을 맡겨놓고 그러면 갈 때 얼마 나왔냐 하면서 더 내야 되냐 또 받아가야 되냐 나 그런 데도 보지 못했고요. 동창 모임 말고는 한 번도 저런 식으로 사전에 돈 걷어서 식당 주인한테 맡기는 걸 보지 못했는데 김영란법 위반 나올까 봐 또 그래씩 저렇게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기자도 웃겨요. 네. 뭐 그 이후에 거기 사건은 21일 날 벌어졌고 네. 터지기는 27일 날 터졌으니까 네. 뭐 그 다음 날 갑자기 툭 튀어나가 네. 내가 같이 있었다. 내가 정언하는데 정치 이야기 없었다. 그러면서 그냥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언론이 네. 저 여자의 진술이 맞는지 의문이지 또 그 여자가 말하는데 정빙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네. 식당 주인한테 가서 한번 확인을 시도했는지 이런 걸 하나도 하지 않고 그 여자 기자 말만 받아 적어요. 네. 해명이 끝이라고. 그렇죠. 이 언론이 이래서 됩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적을 해야 되는데 아마 국정원에서 식당 주인은 다 손을 써놨을 겁니다. 그 식당 주인하고 언론하고 거의 접촉이 안 되고 종업원도 아마 거의 접촉을 아마 차단시켰을 거예요. 네, 그랬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MBC 기자는 그걸 갑툭튀라고 하거든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죠.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없었다는데 MBC 기자는 그 늦게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얼마든지 중요한 얘기 하는데 1시간, 2시간 걸립니까? 아니 4시간 술 먹어도요. 중요한 얘기 하는 데는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기자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정치로는 대통령 다음으로 직책하고 관계없이 제일 높은 사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양정철 그렇죠. 이해찬보다 훨씬 높다고 하면 그렇죠. 보겠습니까? 그렇죠. 한국에서 뭐 장관 총리보다 훨씬 높은 사람 네. 국정원장 서훈 특히 부대북 관계에서 국정원의 비중이 지금만큼 큰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 두 사람을 만나는데 기자가 오다가 밀려서 30분이 늦었다. 그리고 끝났는데 지는 나오자마자 먼저 식당 안에 마당에 있는 지차를 타고 나가버렸고 두 사람은 앞에 가서 서로 배웅하고 이랬다. 그러니까 늦게 와서 빨리 간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좀 그래도 이 자기들끼리 한 가닥 한다라는 사람끼리는 귀신같이 개가 서로 만나면 깨갱하면 한번 30초 만에 서열을 알듯이 그렇죠. 잘 알지 않습니까? 네네. 너 30분 늦게 오면 됩니까? 그거 미리 다 조정을 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뭐 기자가 그 자리에 참석한 거는 뭐 기자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기자는 취재원이니까. 근데 취재가 아니고 취재가 아니고 뭐 사적으로 갔다고 하지 하여튼 뭐 않습니까? 누가 만나자고 그리고 MBC 아마 사장한테도 저 국정원장하고 양정철 만나러 가는데요. 그러면 아유 어서 다녀오십시오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겠죠. 아마 그날은 하루 쉰다고 해도 아마 환영했을 거예요. 그리고 MBC 사장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아니면 어디서 무슨 얘기 나왔어? 혹시 나에 대해서 얘기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취재가 아니라면 굉장히 좀 부적절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기자가 국정원장 있는 저 참석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죠. 네, 취재가 아니고 기자도 사적인 생활이 있을 수 있지만 기자의 직업 윤리도 있을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양정철이라는 인물과 국정원장이 만나는데 오해를 안 받으려고 기자를 자기들 말대로 X3로 넣었다면 그렇죠. 기자가 그런데 X3 역할을 해라 해도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긴 근데 하죠.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두 사람이 그렇죠.
오해받을까봐 나를 끼운 것 같아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죠. 나중에 꼈으니까 중요한 얘기 다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알리바이를 위해서 뭐 껴넣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날 있었던 얘기를 아마 그 김영경 기자가 자기 회사 내에 보고를 해야지 그건 조직원으로서는 당연합니다. 그것도 고위 간부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기자들은 사내에서 밖에서 들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리 사적인 자리에서도 사적인 정치적인 이야기를 다 들으면 다 해서 보고해 되죠. 줘야 돼요. 예. 그거 안 하면은 그건 그 조직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것도 기사화 할 거 있으면 판단해서 기사화를 국정원장이 아무리 사석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국정원장이라는 분이 저렇게 그 정보위원장 그 이해운 정보위원장 5번 전화번호 달래도 연락처를 안 줬다잖아요. 1분도 독대를 네, 못했다고. 그런 사람이 저렇게 막 4시간씩 만나고 그 또 얘기한 것도 잘못이거니와 그 전에 또 양정철하고 따로 이렇게 시간을 많이 가졌다.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그거 하나만 봐도 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 미국 CIA의 여성 예. 국장 있어요. 지나 헤스펠이라고. 예. 이 사람이 미국에서 그림자 리더십으로 굉장히 평가를 높이 받고 있잖아요. 예. 그 하나가 그 글로벌 스파이 기구를 감독을 CIA를 잘했어요. 예. 두 번째로는 독성이 강한 정치, 정치하고 거리를 뒀어요. 정치판에 CIA 네. 국장이 올려다니다가 그렇죠. 큰일 난다. 예. 정치하고 철저히 거리둬서 지금 평이 좋고 그 사람이 헤스펠 국장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북한은 절대 핵무기 포기 안 할 거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하고 우리 문재인하고 틀린 얘기를 예.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북한 절대 포기 안 한다. 근데 우리 서훈이라는 사람은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그런 정도 소신을 갖고 정치하고 떼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치인을 만났잖아요. 예, 정치인 중에서도 그 실세라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양형, 나 혹시 잘 좀 얘기 좀 해줘. 그 일본한테 다 얘기 좀 잘 좀 해줘. 뭐 이런 얘기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대외 권력으로야 네. 서훈이가 양정철보다 훨씬 높지만은 네. 옛날에 광흥창 팀에 네. 있을 때 양정철이가 서훈을 어떻게 보면 국정원 일개 직원에 불과하던 서훈을 네. 캠프에 참가시켰고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재수회라는 모임, 이 언더스쿨 네. 모임까지 네. 만들어서 네. 또 멤버로 넣고 네. 그런 부분에는 서훈이 국정원장으로 가는 데는 양정철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겠죠. 그렇죠. 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지금 양정철이 서훈을 만나자 했을 때는 당연히 네. 국정원이 지금 이 내부 정치는 개입 안 한다고 자기들이 말을 네,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북한의 이 대북 평화 사기 시효는 국정원이 다 맡아서 하잖아요. 아, 그렇죠. 딱 그것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정철이 국정원장을 만나서 정치적 이야기를 나눴다면 네. 이 북한과의 지금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면 네. 그럼 양정철은 지금 직업이 내년 총선을 위한 병창기지라고 그렇죠. 지가 본인이 이야기하지 얘기를 하고 않습니까? 있죠. 예. 그러면 내년 총선과 북한 네. 그러면 이제 저도 이야기하고 우리 윤 선생님도 이야기 많이 했듯이 네. 내년 총선 직전에 네. 북한발 네. 폭탄이 네. 하나 꽝 터져서 그렇죠. 뭐 미북 3차 회담이 열리든지 네, 네. 뭐 남북 평화 회담이 네. 평화 협정이 체결되든지 네, 네. 그래 가지고 뭐 휴전선을 뭐 이제는 이날부로 뭐 네. 그냥 다 열어 제끼겠다고 발표하든지 네. 이런 대형 폭탄이 하나 터지면 지난 지방선거 네. 예를 들어서 봤듯이 선거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국정원장이 물론 뭐 사적인 얘기만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만남 자체가 저는 부적절한 거죠. 예. 그래서 요새 뭐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 인기잖아요. 네. 그 패러사이트거든요. 네, 파라사이트. 예. 우리나라의 기생충이 저는 지금 많다고 생각해요. 네. 예. 지금 국정원장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도 저는 이 기생충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국정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해서 그 백혈구 역할을 하고 우리 몸에 도움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정치인을 사적으로 만나서 독대를 했다? 요거는 저는 뭐 봉준호 영화가 저는 일본 사람들이 기생충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예. 연금 기생충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연금을 뜯어먹고 일본이 산다. 젊은 애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요즘에는 뭐 일본 취업이 잘 되는데 몇 년 전만 취업이 안 안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연금 기생충. 예. 부모 연금에 기대서 자식들이 눌러붙어서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연금 기생충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 저는 기생충이 많다고 봐요. 예, 그 숙주는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이 숙주가 되는 거예요. 국민을 피 빨아먹고 있어요. 예, 홍남기 경제기획원 부총리 지금 경기 좋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으면은 잘 상의해서 하라고 하고. 예? 이런 사람들이 나는 다 기생충이라고 봐요. 그리고 외교 이렇게 무능력하고 국제적으로 외톨이가 됐는데 대통령 관광 가이드만 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런 사람도 저는 기생충이라고 봅니다. 당사자가 보면 벌레랑 해서 기분은 나쁘겠지만 기생충이 그런 겁니다. 몸에 붙어가지고 뜯어먹는 거. 우리 나라를 뜯어먹는 거죠. 네. 자, 국정원의 예산이 네. 공개적인 거 비공개적인 거 합치면 1조 한 2천억에서 네, 3천억 1조 사이로 보여요. 어마어마한 1조 2, 겁니다. 3천. 직원이 지금 통계가 정확하게 없지만 한 5천 명 이상일 네. 거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네. 자, 그러고는 국정원 동중에 수천억이 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디에 쓰는 건지 안 밝히고 안 밝히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네. 거거든요. 네. 그 솔직히 말하면 한 보따리 싸서 북한에 갖다 줘도 뭐 알 수가 알 수 없는 게 국정원 돈입니다. 과거에 그 노무현 정권 때 네. 그때 14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그 아프간에서 인질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국정원장이 선글라스맨 데리고 007 가방 들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간에 어떤 기자가 글을 썼어요. 네. 거기에서 인질부한테는 200만 불 주고 네. 남은 돈을 북한에 정상회담 네. 성금으로 줬다. 그때 뭐 김만복인가요? 예, 국정원장? 김만복이었죠. 예, 예. 그때 그렇게 썼는데도 고소도 안 했어요. 자, 그래서 문제는 그런 식으로 국정원에 지금 이런 돈들을 네. 쓰고 이런 공작을 하는데요. 좌파 정권 때는 북한하고의 공작이고 네. 또 우파 정권 되면 간첩 잡는다 그러고 그 전혀 다른 일을 국정원 보고 야누스 같아요. 북한하고 붙어서 놀아라다가 네. 그다음에는 북한 잡아라다가. 네. 그런데 국정원장이 그런 공작을 책임지고 있는데 지금 선거를 책임진 사람을 만났으면 네. 여기에 당연히 선거 때의 북한 공작 딱 말이 그렇게 네, 대프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여자 기자도 또 묘한 게 그냥 중간에 알리바이로 하나 끼었거나 두리하기 어석해서 한 명 오라 했다면 네. 왜 하필 북한 전문 기자입니까? 그냥 북한 전문 기자가 아니라 그 여자는 네. 계속 보니까 북한 방송 MBC에서 일요일 날 아침에 그렇죠. 하는 무슨 뭐 북한 네. 소식 전하는 예, 프로. 북한 전문 기자죠. 예, 그리고 지금 보면 그냥 기자가 아니라 국장급 이상으로 예. 통일 방송 단장을 맡고 있고 네, 또 네. MBC의 북한 무슨 연구소 소장이고 그렇죠. 옛날에. 네, 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전문성은 캐리어는 대부분 북한 관련한 캐리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현 정권처럼 북한과 여러 가지 라인을 만드는 정권의 속성을 보자면 이 여성이 한편으로는 MBC의 통일방송 단장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정원과 지금 대북 관련 북한에도 최근에 여러 번 갔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대북 관련한 중요한 또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화이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백색 요원들. 네, 네. 그렇다면 다 둘이가 북한이에요. 네. 그거 양정철이가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북한 관련해서 선거와 관련해서 뭘 하는가가 이 세 사람의 네. 경력을 놓으면 딱 그게 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당이 북풍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갈 만하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붙인다면은 MBC가 공정성에 굉장히 의심받잖아요. 지금 뭐 완전 네. 정권의 의용 방송이라고 다들 특히 이야기하잖아요. 안보 외교 이쪽이 심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알게 모르게 또 그 바람이 저렇게 국정원장 라인을 타고 또 들어가서 전달이 됐을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왜 저런 부적절한 일을 수행했을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의문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런 이 MBC의 기자가 그 자리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부적절성을 기자 내부에서는 다른 언론에서 비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자가 말을 하는 행태가 철저하게 양정철이나 서운을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위한 행태로 그것도 부끄러워하는 마음 하나도 없이 사진 찍어라 당당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이게 거대하게 기자들이 그냥 커넥션을 가지고 기자들끼리는 기자들끼리 서로 봐주고 담합하고 똑같이 기사 쓰고 이런
거대한 커넥션이 돼버린 거예요. 커넥션이 좀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좌파 언론은 이 보수 언론을 많이 공격합니다. 예. 예. 예를 들면 뭐 한겨레니 경향신문이니 뭐 오마이뉴스니 뭐 이렇게 좌파 쪽에 있는 언론들 있잖아요. 거기는 계속 공격을 해요. 예. 근데 기존 우파 언론은 저쪽 좌파나 공중파나 이런 쪽을 공격하는 걸 좀 꺼려합니다. 좀 그런 문화가 좀 있다고 봐야죠. 예. 근데 그것도 이제 그런 투쟁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도 더 좀 밝혀내고 파고 예를 들면 김영건 기자가 과거에 보도한 게 제대로 된 건지 방금 친정부성을 갖고 있는 건지. 친정부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우리 외교 안보에 관해서 특별히 MBC가 딴 데랑 좀 튀는 보도가 좀 있었는지 그러면은 여태까지 그 국정원하고 MBC랑 무슨 관계에서 우리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통일방송 추진단이라는 것이 네. 어떻게 뭘 하는 것인지 그렇죠. 그 단장의 직위가 뭐고 그렇죠. 국정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국정원장하고 저렇게 사석에서 만나는 정도다. 그러면은 MBC 사장 우회했다고 봐야 돼요. 구조적으로 보면. 만약에 네. 뭐 좀 무한 이야기지만 내연 관계가 아니고 저렇게 사석에서 만난다면 저건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남녀가 저런 식으로 직책을 뛰어넘어서 만난다면 내연 관계거나 그렇죠. 아니다면 정말 사장보다 위에 있는 관계죠. 그렇죠. 한두 시간도 아니고 4시간 동안에 만났으면은 하나하나가 다 기사고 정보고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장은 사람 함부로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여간해서 안 조심하죠. 만나고 혹시 만나더라도 자기 안가에서 안가로 만나서 만나든가 만나든가. 자기 관사로 부른다든가 사무실에서 만나든가 아주 비밀을 그래서 철저히 저런 지켜야 데서 식당 되는데 다니면서 밥 먹고 안 다니죠. 저거를 알고 일부러 그랬어도 저거는 문책감이고 모르고 했으면은 저거는 더구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우리 언론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안보의 문제이기도 하고 공직자의 처신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정치의 중립성, 독립성 이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건 하나가 주는 함의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론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는데 네. 이후에 취재하는 방식이에요. 네. 언론이 적어도 그 식당을 찾아서 네. 사장을 네. 사장이 만약에 문을 닫고 사라졌으면 그 돈을 5만 원 건네준 네. 사람 네. 그 사람이 왜 사라졌냐 네. 이건 문제가 있는 거나 입단속 들어간 거 아니냐고 네. 보도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사장을 찾아서 그날 결제되었던 기록을 다 달라 네. 보여달라 네. 그러면 현금으로 했다 하면 네. 그날 뭐 들어갔으면 적어놓은 게 있었을 거 아니냐 네. 네. 그럼 적어놓은 메뉴 기록을 네. 달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라도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식당에 그런 정도의 식당의 카운터에는 CCTV나 이런 다 것들이 있다고 다 봐야죠. 있다고 봐야 되니까 CCTV를 틀어달라. 그러면 식당에 몇 시에 들어오는지 네. 여자 기자가 진짜 30분 전에 온 건지 진짜 있었는지 네. 그것도 확인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어도 그런 시도를 하고 그래서 식당 측에서 거부를 하면 그걸 거부했다라고 적고 이 정도까지는 해야 그게 기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 말하면 그 세 사람 말을 받아 적는 것이 기자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카드사나 은행 통하면은 또 결제 카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한 사람이 다 했는지. 그리고 일행들은 어디서 밥을 먹었는지 네. 일행들 결제는 그러면 현금으로 하고 그렇죠. 카드로 하고 원장이 먹은 것만 현금으로 해요. 그런 점에서는 좀 요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개인 너무 속 보이는 거죠. 그냥 양정철하고 먹었는데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내 카드로 긁었다. 내가 예산이 조단인데 그거 뭐 얻어먹 같이 내자고 할 수 있냐?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죠. 그럼요. 그리고 그게 저 낫죠. 국정원장 자격 없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떳떳하지 않아요? 그래버려 갖고 네. 차라리 할 말을 없게 만들고 네. 끝내는 게 맞지.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네. 현금을 미리 15만 원씩 미리 줬다느니 그런 이야기. 자, 그 좀 제가 볼 때 네. 국정원장 좀 들어갔으면 그 가격도 8만 8천 원 저거 하는 말이지. 1인분 한 3, 40만 원짜리 들어갔을 겁니다. 그거는 뭐 거의 무제한으로 예. 접대를 한다고 봐야죠. 네, 그다음에 식당에서는. 네. 거기에 들어가는 왜냐면 남들 방을 다 막아놓고 하루 종일 그런 집이 그렇죠. 보통 방이 한 7, 8개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남방 다 막아놓고 그날 아마 국정원장만 받았을 건데 그러려면 매출이 그 이상은 나오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다고 직원들을 불러가 경호원들을 같이 옆방에서 밥 먹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서열상으로.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매출을 한 방에서 다른 방에 다 받았을 때만큼의 매출을 올려줘야 될 거고 아마 4시간 20분 했으면 술도 먹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술을 계속 그 소맥인지 소폭인지 계속 했대요. 그러면 이제 그 술도 내가 볼 때 밥이 몇십만 원짜리인데 뭐 소맥 소폭을 먹겠으니까 발렌타인 한 30년이 들어가거나 이럴 수도 있고 하면 그 가격이 몇백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15만 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참 기자들 중에 취재 정신이 이렇게 없이 그 말을 다 믿고 받았으면서 이 사건을 끝내는가 하는데 어제 또 웃기는 거는 한국당이 항의하러 청와대 앞에 갈라 했는데 뭐 저기 저 부다페스트에서 사고가 나서 안 갔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당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만약에 내년에 저 허술한 한국당 수준의 폭탄이 하나 터져버리면 선거 되겠습니까? 그렇죠. 한국당이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앞에 항의하러 간다면 가야죠. 그거는 부다페스트하고는 별개지 지금 않습니까? 오늘 갤럽에서 조사 나온 게 예. 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지지율 격차가 더 커졌다. 네? 더불어민주당 올라가고 한국당은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강효상 의원의 비밀 누설 때문에 그렇다. 참 웃기고 그렇게 있어요. 해석을 했더라 갤럽에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강효상 의원 건보다 이 건이 서훈 훨씬 원장이 크잖아요. 훨씬 커요. 예. 물론 저는 강효상 의원 두둔하고 싶진 않아요. 예. 공익제보하고 비밀 누설이 있는데 예. 이건 공익제보는 아니에요. 네. 공익제보는 조직 내 비리를 누가 터트려서 제3자가 하는 보도하는 거, 영화 더 포스트처럼 예. 월남전에 뭐 백악관에 연루된 거 이런 거 터트린 게 공익제보고 이건 비밀 누설이에요. 예. 비밀 누설이지만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은 담당 공무원들 한 3개월 정직하고 끝났습니다. 예. 최재천 의원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거의 징계도 안 했는데 이번엔 징계를 했어요. 파면까지. 예. 뭐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는 그동안에 많이 있었던 일이에요. 예. 예. 정권에 불만이 있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일 수도 있고 있었는데 이거는 양정철 서훈 건은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 책임자 그리고 경호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순위 아닐까요? 대통령 다음일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강남에서 대놓고 민주당 선거 캠프라고 하는 총선 병참 기지라고 하는 사람 만나서 4시간 동안 있었다. 이게 훨씬 큰데 여론조사는 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 기관도 뭐 상당히 좀 요새 왜곡되기도 많이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그만큼 효율적으로 싸우지를 못하는 것도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참 오늘 네. 서훈, 양정철, 김연경 이 세 사람의 강남 식당 회동에 대해서 좀 따져봤습니다. 참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거 하나 제대로 캐서 끝을 보는 기자들이 없는지 모르겠고 야당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